유럽 여행 15번째 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15번째 날이 되니까 꽤 많이 왔네요. 일정이. 이날은 이제 두브로브니크에서 구시가지를 한 번 더 돌았습니다. 그리고 그 전날 못 갔던 부자 카페라는 곳에 갔고요. 그 다음에는 비행기로 베를린에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야경을 조금 거닐었습니다. 우선 구시가지에서 잠이 들었고요. 일어나서 부자 카페라는 곳에 갔습니다. 이 부자 카페는 두브로브니크 성벽에 있는 카페 중 하나인데요. 뭐 그 부자라는 게 뭐 아빠와 아들 혹은 뭐 리치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부자예요. 그래서 부자 카페인데 여기가 이제 유명해진 이유는 뭐 여러 전망들이나 카페에서 바라보는 해변이 예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에 이제 아마 김희애 씨가 여기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고, 사실은 그 전날 두브로브니크 그 성벽을 돌면서 이 카페에 들려보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다가 다음날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. 역시나 뷰가 다하는 그런 곳이었어요. 뭐 가격표는 이렇습니다. 뭐 맥주가 42쿠나 45쿠나 정도 하는데요. 1쿠나가 한 177원 정도 하니까 45쿠나 하면은 8,000원 돈 정도 돼요. 그래서 결코 저렴한 카페가 아니고 매우 비싼 카페지만 그래도 역시 전망이 다하는 그런 카페였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. 근데 아내가 이렇게 멍 때리는 사진을 찍어줬네요. 어쨌거나 부자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. 구시가지를 돌다가 이제 여기가 보면은 이 벽이 하트처럼 생겼죠.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랑의 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손을 대지 않고 배를 이 벽에 5초간 대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올라가서 시도를 하는데요. 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5초를 버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어쨌거나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고 해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 열심히 시도하는 모습인데 쉽지는 않았어요. 5초를 못 버틴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아내와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쨌거나 구시가지를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여러가지 그냥 거리만 찍어도 다 화보가 되고 다 예뻐요. 그렇게 해서 구시가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에 갔고요. 특별히 한 카테고리로 힐튼 베를린 체크인을 했습니다. 뭐 내가 힐튼에 꼭 묵었다라고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. 그동안 이제 경비를 아낀다고 유럽의 여러 곳을 에어비앤비 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있다가 큰맘 먹고 힐튼 베를린에 한번 묵어봤어요. 근데 왜 힐튼 베를린에 묵었냐면 전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뭐 힐튼 호텔 자체가 좋은 숙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진짜 막 맨날 너무 숙소 그냥 일반 가정집 빌려서 자고 이러다가 처음으로 호텔에 와보니까 감격스러워서 찍었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뭐 이런저런 것들 다 너무 반가웠고 좋았고 네, 뭐 침대도 좋았고 다 좋았고요. 근데 힐튼 베를린을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준 가장 큰 이유가 뷰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였거든요. 저희가 첫째 날 밤에 묵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오피스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둘째 날 밤에 묵을 때에는 이 지금 보이는 이 요 창에서 바라보는 이런 건물들이 보이는 이런 객실을 받았는데 와 정말 한 번 정도는 묵어볼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참고하시고요. 베를린에 와서 처음으로 뭘 먹어봐야 될까? 제가 베를린도 처음이었고 뭐 모든 게 다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학센이라는 음식은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학센이라는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역시 구글과 트립 어드바이즈가 강추하는 식당을 찾아서 갔어요. 그 식당이 막시밀리안스 베를린이라는 것이었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학센이면 뭐 커리부어스트면 뭐 다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맛있다. 학센이란 게 이런 음식이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시밀리안스 베를린이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었어요. 독일에서 먹어봤던 모든 학센 중에서 가장 맛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처음으로 간 음식점이었다는 거죠. 어쨌거나 여러분 베를린에 가면은 꼭 막시밀리안스 베를린 가세요. 가장 맛있었습니다. 제 기준으로 음식이. 좀 재미난 추억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장인어른 또 아내 이렇게 넷이서 가갖고 아버님은 맥주를 안 드시거든요. 그래서 콜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맥주를 좋아하니까
맥주를 크게 하나 시켰어요. 그런데 거기 직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맥주는 아버님에게 갖다 드리고 콜라는 저를 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판단하게 그랬나 보다 하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뭐 초상권도 있고 해서 가렸지만 정말 아버님이 딱 요런 표정 그대로였고요. 저도 너무 웃겨서 이렇게 웃는 그런 장면이 있네요. 어쨌거나 맥주 잘 받아서 먹어봤는데 역시 독일이 맥주의 고장답게 맥주가 다 맛있었어요.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가게를 가도 맥주는 다 맛있고 독특한 그 가게만의 맛이 있더라고요. 어쨌거나 커리부어스트와 학센이 나왔습니다. 이 왼쪽에 있는 소세지와 이 감자튀김이 있는 게 커리부어스트인데요. 커리부어스트 그냥 소세지인데 약간 카레향을 넣은 그런 특별한 소스를 씁니다. 그래갖고 독일이 또 소세지가 유명하잖아요. 정말 맛있었고,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돼지 족발 혹은 수육 같은 거를 우리는 삶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아주 바삭하게 튀겨요. 아주 바삭하게 튀기고 특히 이 껍질이 아주 바삭하게 씹혀요. 그런데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죠. 이 껍질을 먹을 때는 아주 바삭한데 이 안에 있는 이 익혀진 고기는 또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맛있게 씹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독일의 어느 지방을 가든 학센을 하나씩은 꼭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막시밀리안스 베를린에서 먹었던 학센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조금 모자랄까봐 시킨 햄이었는데 역시 이 감자 샐러드랑 요 햄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베를린에서 또 아주 즐거운 만찬을 가졌고요. 그 다음에는 숙소에서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가까워서 쭉 걸어갔습니다. 그리고 야경을 즐겼어요.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또 여러 역사가 또 있는 그런 문이거든요. 사실 이 브란덴부르크 문 자체는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면서 프로이센 시절에 독일 제국 이제 이전 프로이센 시절에 비렐름 2세가 만든 그런 문이에요. 그런데 정작 이게 다 완성될 때쯤 이 비렐름 2세는 이 문을 통과해보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나폴레옹에게 잠깐 나라를 뺏겼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재밌게도 열심히 비렐름 2세가 만들어 놓고 나폴레옹이 이 문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.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 위에 있는 요 장식 있잖아요. 4개의 말이 있는 그런 장식인데 요거를 또 그 전리품으로 파리에 가져가 버렸습니다. 어쨌거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패망을 했죠. 그런 다음에 이 장식품은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 문이 약간 평화와 번영의 문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 개선할 때 혹은 승전보를 울릴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. 그 후로는 뭐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또 2차 대전에 또 연합군이 여기를 이제 탱크를 밀고 들어왔을 때 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하는군요.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큰 광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또 모여서 구경도 하고 뭐 시장도 열리고 뭐 버스킹도 있고 뭐 그런 시민의 광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참 멋있고 그랬고요.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도 원래 평화와 번영의 신이었는데 이 신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승리의 신 뭐 비너스로, 그 다음에 요런 독수리도 채워 넣었다고 하더군요. 어쨌거나 독일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죠. 아주 표정이 안 좋게 나왔네. 왜 이렇게 나왔지? 예, 아마 조금 피곤했던 모양이에요.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갔다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베를린에서 첫째 날 밤까지 지나갔고요. 사실 브란덴부르크 문은 그 다음날 베를린 시티 투어를 하면서 또 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시티 투어 하던 그런 이야기까지 전하도록 할게요. 뿅!